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유학을 공부했는데요. 남의 학회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학회에서의 발제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서 연구자로서의 어떤 감각을 잃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저의 사회에 찍은 언어들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정리한 주제는 경계를 넘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통한 지역 공동체 다시 읽기. 제목을 누가 썼는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제목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쓰는데 굉장히 근근히 썼습니다. 저는 팔북예술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주 팔북예술공장의 존재를 혹시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팔북예술공장의 최근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쪽에 피어있는 꽃들이 이팝나무 군락지예요. 아직도 여기 철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팝나무 꽃이 피는 3월 5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 한 3주 기간 동안에만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런 공간인데 제가 저의 그 발제문에서도 좀 언급되어 있듯이 미술관의 일종으로 저희 팔북예술공장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팔북예술공장은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공의 미술관, 국립미술관이라던가 시립미술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 학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 조금 더 큰 영역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팔북예술공장이 미술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그 기능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드리는 팔북예술공장의 이야기는 저희 전주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생태계에 맞는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회가 독이 아닌 득이 되기를 부디 바라면서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발제의 방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 발제에서는 의도적으로 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경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확장하고자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연간 2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전시관이다 보니 저희 전시를 전담하는 부서가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 누수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발제문을 미리 읽지 않으셨더라도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부족한 점은 저희 발제문을 통해서 이해를 도우실 수 있길 바라고 PPT는 현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팔북예술공장이 조성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도했었던 실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팔북예술공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전주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팔북예술공장 안에는 입주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창작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전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전국 1호의 꿈꾸는 예술터이기도 합니다. 팔북예술공장은 지금 여기 하단에 전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전주 북부권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익산이나 김제로 나가는 그 어떤 길목이에요. 팔북예술공장 자체가 그 입지에 있는 팔북동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사실 그 팔북예술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팔북동에 놀러를 간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전주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산업지대였지만 지금은 폐산단이 되어서 그 폐산단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공간들을 좀 더 문화적인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간에 팔북예술공장을 입지를 시켰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2002년에 전주도 역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올만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해서 한옥마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옥마을에 전주의 모든 자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전주 사람들은 주말이면 절대 한옥마을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시에서 또 다른 그 포인트를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팔복동이 땅값이 싸고 건물을 조금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원래는 팔북예술공장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는 팔북예술공단, 팔북예술공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지고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절되었던 팔북동의 과거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돌아본 팔북예술공장 초기의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의 창작 공간, 그리고 그곳이 이제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공간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레지던시 공간하고 작업실, 전시장, 카페를 조성했는데 그게 1단계로 보이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이었어요. 2017년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온 게 이제 예술교육 전용 공간입니다. 사실 창작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공간이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전략적으로 이 팔북동에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그 예술교육 공간 안에 7세 이하의 유아들을 타깃으로 하는 유아 예술놀이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또래 아이들의 키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 젊은 신혼 부부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공간 자체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었었어요. 그 제조업을 했었던 썬전자의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야외 곳곳에 이색적인 풍경들과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시장 혹은 교육 공간의 활동을 야외로 확장하기 위해 3단계의 야외 놀이터 조성까지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아트웨이스 포 칠드런이라는 기관이 있고 호주 멜번의 아트플레이라는 기관이 있고 싱가포르에도 플레이용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어떤 창의적인 활동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공간이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또 시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중에도 저희가 뭐 호주 아트플레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물이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의 연결성이 곧 능동적인 예술 경험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공간에서 출발한 고민이 공간의 연결로 이어진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상단에 있는 오른쪽의 건물이 A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가장 처음에 조성이 된 창작 중심의 건물이고요. 이 하단에 있는 왼쪽에 기역자 형태로 조성된 이 건물이 예술교육 전용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술 창작과 예술 교육을 이어주는 브릿지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 공장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장치를 활용을 했고 전시장이 2층에 있는데 2층 전시장에서 2층의 그 비동 건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이 두 건물의 기능이 전혀 다른 지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팔북예술공장의 예술교육이 전시하고 연결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고 팔북예술공장의 전체성을 이루는 요소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주의 예술 생태계가 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더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 이미지가 뭘로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착한 분이 안 계시나요? 오, 맞아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성입니다. 한글의 초성이에요. 전주 예술 놀이입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전주 예술 놀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보통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화예술 교육은 문체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예술 교육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과 또 누군가는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는 배우는 학습 이런 과정들을 상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넘어서서 과정과 관계 중심의 예술 창작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어낸 예술 놀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술 교육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보통은 무용, 연극, 미술 이런 것들이 좀 커리큘럼화 되어서 강사가 가르치는 방식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 예술가 창작 활동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예술가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술가와 어떤 교류를 하게 될 것이고 예술가의 어떤 활동을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고 전주의 예술놀이는 전주의 예술가가 가진 생태계가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술교육이 정책적 함의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는 예술놀이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재단이다 보니까 기초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으로서 전주문화재단의 역할은 이 팔북예술공장이라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힐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페이스 중심의 사고를 플레이스 중심의 사고로 바꿀 것인가 하는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실험으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북예술공장이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 제조 공장이었던 썬전자로 시작해서 또 중간에 소렉스라는 공장으로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로 리모델링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역사와 그 지역 안에 어떤 기억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팔북예술공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인근 주민들, 상당 근로자들, 그리고 기자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도 열고 또 파일럿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팔북예술공장에 남아있었던 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도 이렇게 막 무덤처럼 쌓여있었던 그 더미에서 채취한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예술가가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록물들이 아카이빙 되면서 어디에도 없는 이 공간만이 갖고 있는 기억이자 문화 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연결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는 그 과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4년에 걸쳐서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연극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공장의 여공이었던 지금 우리 세대로 따지자면 저희의 어머니 세대인 그분들의 이야기는 팔북예술공장의 전시장에서 다시 꺼내어졌습니다. 예술가들이 실제로 썬전자의 여공이었던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또 그 당시 팔북동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운영 회차가 늘어나면서 예술가와 참여자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들이 꺼내주시는 이야기도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죠. 그분들이 해준 이야기가 대사가 되고 장면이 되고 또 배경 노래가 되어서 지금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들 중에 실제
그 당시에 내가 80년대 다녔으니까, 공장에 다녔으니까 이선희 제2에게 그 음악의 공장에 항상 울려 퍼졌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일과가 땀났지 이과는 괜찮았다. 한여름에도 나는 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녔다. 왜냐면 카세트 테이프 안에 그 필름 들어있잖아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지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게 유지를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예술가와 방문객이 전시장 바깥으로 시선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다 겪으셨을 테고 박물관도 미술관도 문을 닫는 경험들 다 하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들 전부 다 중단되고 하는 이런 팬데믹을 겪었지만 이 시기에도 그 문 닫은 공장 안에서 저희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 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대부분 많이 시도를 하는 방식들이었었고 유행처럼 비대면 교육들이 많이 실행이 됐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거면 지역을 제한하거나 혹은 국내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게 이제 국제교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초기에 조금 언급했었던 호주 멜번의 아트플레이라는 기관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술가를 연결을 해서 비대면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호주는 그 당시에 셧다운으로 완전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였어요. 이 비대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팬데믹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이제 대면 교류로 확대해 가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호주 연방정부의 국제교류 펀딩을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공동 개발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비영어권 국가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한화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계속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태 지역 그 최대 규모인 아시아투파의 이 콘텐츠를 또 출품을 하기도 했다는 자랑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복잡복잡 말고 원주민에게 환영받는 공간이고 싶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팔북예술공장의 심장으로 불리는 A동 로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카이브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팔북예술공장에 있는 카페에 바리스타, 또 해설사, 미화 업무는 팔북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원래 처음 조성했을 때는 그분들을 다 직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와 똑같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팔북예술사회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로 독립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또 내고 계십니다. 또 인근 기업의 근로자들이 사용하시던 그 통근버스가 저희 아이들 프로그램 통학버스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팔북동을 중심으로 해서 큼직한 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항상 그 팔북동 분여회 분들이 오셔서 항상 음식 준비해 주시고 야간 자율방범대원 어르신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같이 옷 막 착장 다 하시고 각을 막 잡고 오셔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여전히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실험의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라임을 맞춰보려고 제가 고심을 했는데 늘 하는 말들인데도 왠지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경직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고민들을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께서 공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느라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 연구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 언어들은
사실 이미 성과가 된 문장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낱말들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접근하는 예술가들에게 여러분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술 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교육하는 예술가이십니다라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 예술과 예술 교육을 분리하기보다는 더 다각적인 예술 창작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십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팔북예술공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장소인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장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은 향유자에서 참여자로,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산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던 과거의 존재가 아니고 현재의 우리로서 조명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진행 중입니다. 장르, 공간 이런 것들 좀 더 벗어나고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을 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팔북예술공장은 앞으로도 더 애쓸 예정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팔북예술공장의 무형문사 기반 예술교육 실전 사례를 통해서 지역성과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산업공간의 재해석, 세대 간의 소통과 기업의 계승, 지역 참여기관 예술생 등의 조성 등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이 사회적 연결망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긍정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정책팀의 정경희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교육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경희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발표해주신 팀장님하고 비슷한 팀에 있어요. 아마 지역문화재단마다 저희 문화재단들마다 교육팀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시고, 또 저는 정책팀장이다 보니까 전체 센터,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센터가 5개 있거든요. 예술교육센터가. 그 5개 센터 총괄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실은 제가 이 발제문을 받았으면 토론자 수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웠어요. 실은 제가 토론문에 적은 걸 보면 저는 팀장님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술관에 일했던 큐레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미술관을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술관의 어떤 일반적인 정의로 봤을 때 지금 팔북예술공장을 미술관으로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제가 적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은 미술관 고유의 역할이 있고, 이런 예술교육센터, 복합문화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전주에서 운영하시는 팔북예술공장은 레선시 기능도 있고 전시장 기능도 있다 보니 그렇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토론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발제문을 받고 나서 좀 난감했어요. 실은 내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내가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야 되나? 아니면 저와 실은 동종업계 사람이에요, 실은. 근데 그리고 저는 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저희 재단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제가 무용센터 매니저도 했고 복합문화공간인 서교예술실험센터 매니저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한 사람으로서는 좀 오늘 자리가 좀 쉽지 않은 자리였고요. 토론문을 쓰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북예술공장을 실제로 저는 동종업계 사람이니까 가보았죠. 네, 가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폐산업단지, 폐산단의 어떤 재생의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이런 유휴 공간이 워낙 많아서 예전 오세훈 시장님 시절,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5년 되었죠. 서울에서도 유휴 공간 활용해서 창작 공간 조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지던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 연습 공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예술교육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응원을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했고 제가 실은 토론문을 작성을 하고 넘기고 나서 어제 다시 한번 발제문을 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술관 정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팔북예술공장이 경계를 넘는 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문화재단에서 지금 쉽지 않은 호주에 지금 예산을 따기도 하고 1억이라는 큰 돈을 해외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북예술공장이 미술관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팔북예술공장의 그 주민들 협동조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금천예술공장에 금천미세스라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활발하게 운영을 못합니다. 그 금천미세스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못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이게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고 같은 동종업계의 팀장님으로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반가웠는데요. 예술 창작이 예술 교육으로 확장되고 예술 교육이 다시 예술 창작으로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도 지향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 팀에서 한 60건 정도 예술 교육 사업을 15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술가 출신입니다. 예술가에서 예술 교육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예술가이지만 나의 작업을 통해서 또 다르게 예술 교육으로 실현하고 싶고 재현하고 싶어서 예술 교육가로 거듭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예술 교육이 쉽지 않아요. 예술가는 혼자 작업을 해도 되지만 예술 교육은 그 교육을 받는 참여자와 상호 소통을 해야 이루어지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거기서 더 시너지를 얻어서 다시 본인 작업에 피드백을 받아서 더 본인 작업에 시너지를 얻어서 가시는 분들을 저희는 진정으로 원하고 응원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 있어서 팀장님이 적어주신 발제문에 정말 비슷해서 그렇지 동종업계인 예술교육팀에 일하는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미술관으로서의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공연장도 있고요, 예술교육센터도 있고요, 레지던시 공간도 있고요. 굉장히 많고 계층도 굉장히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는 이 학회에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학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저희는 실은 이런 복합문화공간 예술교육센터로서도 충분히 지역마다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팀장님 발표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내서 죄송했고요. 어쨌든 팀장님이 애써주시는 만큼 현장에 있는 저희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전혀 죄송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록 제가 하룻밤을 잠을 못 자긴 했습니다. 하룻밤
하룻밤만 못 자고 그 이후로는 푹 잘 자고 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팔북예술공장이 미술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불꽃 논쟁을 펼 것을 기대를 하셨다면 지금 논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하고 싶지 않은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저희를 미술관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공공시설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주최 측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감히 미술관도 아니면서 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미술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미술관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주최 측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열린 가능성의 무언가를 좀 탐구하시기 위해서 저희 날것의 상태인 저희 팔북예술공장의 사례를 초청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역할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문에 적어주시지 않으셨던 질문을 추가로 반칙으로 질문을 지금 하셔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답변이어서 말씀을 막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그 토론문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문화예술교육 브랜딩 과정이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발제에서 언급한 대로 저희가 지향하는 예술교육은 예술 창작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부속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간이 갖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 전주라는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고 그 예술 창작 과정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과정과 관계 중심의 예술 활동의 연장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이 토론자분께서 지적하셨던 일반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관람객의 더욱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시장과 또 관람객의 일상을 더 가깝게 만들고 전시장 바깥으로 그 일상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미술관의 역할, 또 예술의 역할이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전주문화재단에 있는 15개 팀의 일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팔북예술공장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는 미술관, 전시장과 레지던시 중심으로 팔북예술공장의 반절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각예술 쪽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아까 팔북예술 공단으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또 폐 건물들과 폐 공장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물 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했고 거기에 이제 공연예술 쪽의 레지던시 그리고 창작시설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한 5년 뒤에 쯤에 전주를 방문하신다면 한옥마을보다 훨씬 더 팔복동에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서 바늘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기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을 때 근무하셨었던 여공분도 계시고요. 또 동네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 동네 토박이 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계세요. 처음에 팔북예술공장에 어떤 조성을 시작을 할 때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 뭔가 개발하려는 움직임인가 싶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뭐 잠식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주인의 역할을 저희가 뺏어오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그 지역, 동네의 환경이고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팔북예술공장의 그런 말씀드린 업무들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독점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든 음식점이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해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중요성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점이고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역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연결되어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